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악궁 확장 진단이 나오고 악궁 확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보면 환자분들 반응이 대부분 어렵다, 다칠까봐 못해주겠다, 자신 없다 등의 난감해하는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함께 최대한 병원에서 직접 해보게끔 하고 보내드리지만 못하겠다고 다시 내원하시는 분도 있고 전화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악궁 확장 돌리시는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확장 장치의 기계적 원리와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천장 가운데에 있는 정중국의 봉합을 넓히기 위해서 양쪽의 뼈를 좌우로 갈라놓는 장치입니다. 만드는 회사마다 형태가 조금씩은 다르게 생겼지만 원리는 전부 같습니다. 장치 사진을 보시면 정중앙 가운데에 익스펜션 스크류라 불리는 구멍 뚫린 작은 원기둥이 가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이 가운데 원기둥에 구멍을 돌리면 좌우판이 스크류를 회전받아서 넓어지는 원리입니다. 이 장치를 손에 놓고 돌리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입천장에 고정된 채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안이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구멍을 찾기가 힘들고 얼마큼 돌아갔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최대한 입안에서 쉽고 효과적이게 돌리기 위해서 가운데 원기둥에 구멍을 90도 각도로 뚫어놓고 차근차근 돌리게 됩니다. 보통 환자분께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 혹은 두 바퀴를 돌린다는 설명을 들으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90도나 180도를 돌리시는 셈입니다. 이는 가운데 장치를 한번 돌리고 나면 양옆으로 0.2mm 정도 벌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일단 장치를 돌리는 키를 드리는데 이 키의 철사 끝을 보면 적당한 위치에 잘 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멍에 이 철사가 잘 들어가고 나면 절대로 입천장을 찌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휘어있는 부분까지 쭉 입천장 방향으로 철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키가 뒤로 밀릴 수 있게 키의 손잡이를 눕혀서 하시면 안 되고 수직으로 잡고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키가 빠지지 않게 약간 입천장 방향, 위쪽으로 힘을 살짝 주면서 목구멍 방향, 뒤쪽으로 키를 쭉 밀어주셔야 됩니다. 장치가 돌아가는 느낌이 나고 장치 가운데 가로 원기둥에 다음 구멍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고 키를 조심히 뒤로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사항은 처음 보이는 구멍을 끝까지 안 돌려 놓으면 그 다음 구멍이 잘 안 보이게 되고 그 다음번에 돌릴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 잘 돌리셨다고 하는 분들 중 진행이 제가 의도한 만큼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통 처음 보이는 구멍을 끝까지 안 돌린 채로 진행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번에도 같은 구멍을 반복해서 넣고 돌리시게 되는데 아마도 장치를 돌릴 때 이 키를 입천장에서 빼낼 때 본인도 모르게 다시 구멍을 앞으로 돌리고 빼시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키를 제거할 때 목구멍 쪽으로 뒤로 빼서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구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다칠까봐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양옆으로 0.2mm 정도 장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를 눈으로 감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환자분 입천장이 뻐근해지는 느낌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주관적인 느낌으로 잘 돌렸는지 판단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넣었던 가로 원기둥 키 구멍이 아닌 다음 원기둥이 잘 보인다면 제대로 돌리신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몇 주 정도 지나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장치의 벌어짐 정도로 잘 돌렸는지의 여부가 바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가 지시한 대로 못 돌렸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교정 기간만 다소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결국에는 진단했던 의사가 기대했던 만큼은 돌리셔야 하기에 한 번에 해버리시는 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악궁 확장 장치를 하고 나면 불편함 때문에라도 얼른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게 효과적이고, 특히 충분히 골격근이 이완이 되고 난 후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정신없는 아침에 악궁 확장까지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 분이 대다수라 정해진 시간에 매일같이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돌리느냐는 보통은 하루에 한 바퀴나 두 바퀴 정도가 평균이라 생각되지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치를 착용한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장치의 형태나 장치 제조사에 따라서도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진단했던 의사분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고정성으로 악궁 확장 장치를 잘 돌렸다면 보통은 10일 정도에는 앞니 쪽에 심한 통증과 함께 벌어지게 되는데,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습니다. 앞니가 벌어지고 나면 바로 멈추는 건 아니고 이는 구개봉합이 쪼개짐을 확인한 순간일 뿐입니다. 추가로 의사가 교정을 위해서 얼마나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계속해서 악궁 확장 장치를 돌리게 되는데, 이때는 통증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위아래 구치부 교합 균형을 봐가면서 돌리는 양을 결정하고, 보통은 한두 달 내로는 확장은 멈추게 되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인분들 중에 MARP를 하신 분들 중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로, 이는 진단했던 의사분과 다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구개봉합의 단단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 철사가 휘어지는 문제로 내원 간격을 늘려서 의사가 직접 돌리는 작업을 하게 되거나 악궁 확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MARP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궁 확장을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집에서 장치를 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고 피하다 보면 진행이 전혀 안 되기에 무조건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병원이 집에 가까워서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돌리시겠다고 하면 저는 진행해 드리고 있으나, 이는 병원 사정에 따라서 어려운 것도 있고 환자분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린 이 영상으로 환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하고 안정적이게 구개 확장 장치를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치 돌리는 설명을 드리면 여기 가운데 구멍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구멍 안에다가 이 돌리는 기구를 끝까지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세히 기구를 보고 계시면 꺾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천장에는 닿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기구를 끝까지 꺾인 부분까지 깔끔하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넣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멍 가운데 보이는 거에 그 기구를 끝까지 위로 눌러서 넣어주시고, 이거를 이 천장 쪽으로 뒤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이렇게 수평으로 세로로 만들어서 위로 누르듯이 쭉 밀어주시면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고 나면 다음 구멍이 보이시는 게 보이게 되고, 다음 구멍이 보인 걸 확인한 후에 이 기구를 빼주셔야 되는데, 뺄 때는 안쪽으로 돌아오지 않게끔 조심해서 뒤로 빼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야 다음날 다시 또 구멍을 돌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